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부근 해상에서 1,900톤급 화물선이 침수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선박엔 한국인 2명 등 선원 8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에선 필리핀 국적의 40대 선원이 부두를 걷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판 지하 땅굴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국경지대에서 민간인 출입을 막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며 끝장 국감을 공언했고 반대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헤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 대비 9개 기관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과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보건복지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장 국감으로 규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동원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방탄 국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행안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복지위 국감에선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의 책임을 따지고 방통위 국감에선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선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이르면 이번 주에 내릴 걸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주범들은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김 여사의 처분만이 남았는데 일단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주범들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에 동원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한 재조사도 마무리돼 김 여사 처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나눈 점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른바 BP 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40%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자리에 김 여사가 동석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행이 이뤄지는 걸 인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데 김 여사의 경우 미필적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판단도 받지 않은 만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조혜안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에서 살해한 박대성의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박대성의 말에 의구심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박대성이 운영하던 가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가게 식탁에는 소주병 4개가 있었는데 이 중 2병만 비어 있었습니다. 소주 4병을 마셔 만취 상태라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던 박 씨 주장과 달랐던 겁니다. 박 씨가 범행 전후 접촉했던 사람들도 박대성이 만취 정도는 아니었으며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박대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7분쯤 울산 남구 울산항 앞 부두에서 필리핀 국적 40대 선원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두를 걷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한 개동을 모두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58분쯤 부산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1,900톤급 화물선 앞부분에 구멍이 발생하며 침수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6명이 탑승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파놓은 땅굴을 급습해 조직원 수십 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대량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땅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일종의 국경인 블루라인 근처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이스라엘은 이곳에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작전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난 대선에 불복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캠페인 광고를 새로 공개해 막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는 최근 말실수가 부쩍 늘면서 고령의 나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대선 레이스 마지막 한 달을 트럼프의 선거 불복에 대한 공세로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무장한 군중을 미 의회 의사당으로 보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앞세운 새로운 캠페인 광고도 공개했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New evidence about Donald Trump's efforts to overturn the 2020 election. This is bombshell after bombshell after bombshell. 트럼프는 물론 부통령 후보인 벤스 역시 2020년 대선 결과에 승복하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남은 한 달 동안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후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최근 잦은 말실수로 고령 리스크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대선 TV 토론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관람객을 언급하거나 All of them, and they didn't correct her once, and they corrected me everything I said practically, and I think 9 times or 11 times, and the audience was absolutely, they went crazy. 이란을 북한으로 착각하는 말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Would not get us. They said that we have to guard the United Nations, which mean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who's basically trying to kill me. So they want to guard him, but they don't want to guard me. 뉴욕타임스는 자체 컴퓨터 분석을 바탕으로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당시와 비교해 부정적인 단어를 32% 더 많이 사용하고 욕설 사용량도 69% 늘었다며 전문가들은 이를 노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가 트럼프의 건강과 나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따른다고 답하면서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가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첫 번째 목적지인 필리핀에 국빈 방문 중입니다. 순방에 앞서 윤 대통령이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 3국 순방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라오스에서 있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무모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어제 이번 순방의 첫 목적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직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를 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아시아에서 파병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인 오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 필리핀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인데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MOU 교환식과 함께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공개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일정을 끝으로 필리핀 일정을 마무리하고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이동합니다. 대통령실은 원전 건설을 재개할 계획인 필리핀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있을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 주말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보트를 타고 한강에 나갔던 4명이 구조됐다, 이렇게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불꽃축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의 손을 잡고 보트에서 사람들이 건너옵니다. 지난 5일 불꽃축제 안전순찰을 나간 김포소방서 순환구조대는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보트를 탄 걸로 알려졌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작가 신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치도 시간도 불꽃축제와는 관련이 없었다면서 촬영을 하던 곳에서 5시간은 가야 불꽃축제 행사장에 도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에 오두막을 띄우는 예술 퍼포먼스를 여러 번 선보였던 작가는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경찰에 인계하는 사이 진짜 순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쩔 뻔했냐는 취지로 소방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김포소방서는 촬영을 하러 왔다는 얘기를 소음 때문에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5일 열린 서울 세계불꽃축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불꽃축제 보트 사고에 더해서 위험하게 도로 위에서 관람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총격을 당했던 펜실베니아에서 다시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His name is Elon Musk. He saved free speech. He created so many different great things. Where is he? Come on up here, Elon. 현지 시간 5일 펜실베니아주의 버틀러에서 일론 머스크가 단상 위에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화성 점령 티셔츠를 입었는데 배를 드러내며 찍힌 이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찬조 연설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트럼프 후보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화성에 도착할 것, 이렇게도 말했는데 당선된다면 행정부에 일론 머스크를 영입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와 존 윅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프로 레이서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환갑인 이 할리우드 배우의 최종 순위 몇이었을까요?
현지 시각 5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레이싱 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새빨간 차에 키아누 리브스가 올라탑니다. 최근 키아누는 미국에서 그래픽 노블의 글작가로도 데뷔했는데 만화의 홍보를 위해 차에 주인공의 이름도 넣었다고 합니다. 45분간의 경주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갑자기 이렇게 차가 중심을 잃고 잔디밭으로 미끄러져서 관중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치지 않았다 이런 신호를 보낸 키아누 리브스는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와서 멋지게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35명의 출전자 중 21위까지 올라갔지만 최종 순위는 25위였다네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할 때 믿을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 경기 후기도 남겼는데 앞으로 영화에서 나올 카레이싱 액션 더 실감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맹 휴학이 아니라고 밝히고 내년 새학기에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한다면 올해 휴학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 의대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비상대책의 핵심은 조건부 휴학 승인입니다. 동맹 휴학의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내년도 새학기엔 복귀하겠다고 약속하면 올해 휴학을 허락해주겠다는 겁니다.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재적 등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내년 복귀 약속을 어기거나 휴학 승인 없이 계속 안 돌아오면 유급이나 재적을 적용합니다. 휴학생이 내년에 복귀한다 해도 늘어난 신입생과 맞물려 학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건지는 각 대학별로 특별 프로그램을 짜는 등 계획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의료 인력 양성에 공백이 생긴 만큼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탄력 운영하거나 의대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의료계에선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탄력 운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대 교육을 부실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공부를 2배속으로 합니까? 아무리 땜질 처방하여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2025년도 증원을 두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대규모 복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올해 2학기 전국의대 40곳 학생 19,000여 명 가운데 출석 인원은 2.8%인 540여 명에 불과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그제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CCTV 속에는 다혜 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인 뒤 급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이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 주차를 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입니다. 7시간쯤 뒤 문 씨가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걸어옵니다. 주차된 캐스퍼 차량 운전석에 타더니 음주운전을 시작합니다. 앞차가 빠지길 기다리며 멈춰 섰을 때 문 씨가 조명을 켜더니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러다 차가 움직이자 깜짝 놀라며 급 브레이크를 밟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집니다. 앞차가 빠졌는데도 30초 넘게 가만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이태원역 앞 대로로 향했습니다. 몇 분 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습니다. 문 씨가 타고 있던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샀던 차량입니다. 차량 기록에는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 측과 조사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배달앱들이 중개 수수료를 올리면서 매장의 부담이 커지자 치킨 가맹점주 대표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표들이 한데 모여서 배달의 민족에서 빠질지 남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들이 오는 10일 모입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거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민의 새로운 무료 배달 서비스 배민클럽 사용 정지나 서비스 탈퇴 방안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주문 거부가 결정되면 다른 경쟁사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배민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만큼 전체 가맹점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보이콧이고 곧 그다음에 이제 배민클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안 하는 거. 이거는 뭐 모든 점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 주문을 하지 않고 클릭만 해도 한 건에 수백 원씩 내는 배민의 가게 광고도 부담이 큽니다. 지금 배달비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게 클릭 광고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출을 많이 해주는 광고인데 이게 클릭을 할 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비용이. 하루에 10만 원을 팔아도 정산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앱과 외식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거나 배민 무료 배달 주문은 받지 않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최대 2%까지 낮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 상생협의체에 제시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KT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책을 연발했습니다. 상대인 LG는 뛰는 야구로 KT 수비진을 흔들며 1차전에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제 양팀 전적 1승 1패, 내일 수원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가을 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큰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포볼과 실수를 줄이는 건데 KT가 실수를 좀 하면서 실점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좀 피곤한 날 좀 집중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루 쉬는 동안 준비 잘하겠습니다. 먼저 점수를 내준 건 LG였습니다. 2회 안타로 출루한 대정대가 2루를 훔쳤는데 포수 박동원의 송구 실수로 3루 진루를 허용했습니다. 황재균의 안타로 선취점을 뽑은 KT. 하지만 이후 실책 4개가 쏟아지며 LG의 경기의 흐름을 넘겨주고 말았는데요. 2대2 동점이던 4회 오지환의 내야 안타 때 1루수 문상철의 악송구로 타자 주자에게 2루를 내줬습니다. 이어 박동원의 2루타에 홈을 밟은 오지환. 결국 실책이 빌미가 돼 결승점을 헌납했습니다. KT는 5회에도 투수 주건의 견제가 뒤로 빠지는 실책을 범했고 6회에는 박혜민의 번트 타구를 투수 손동현이 잡아내지 못하며 LG에 달아날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어진 신민재의 적시타 때는 좌익수 김민혁이 공을 뒤로 빠뜨리며 석점을 내줬는데요. 반면 LG는 5회 장성우의 안타성 타구를 3루수 문보경이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며 선발 임창규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불펜진도 무실점을 기록한 LG가 결국 7대2 완승을 거뒀습니다. 1승 1패로 동률이 된 양팀은 KT의 홈 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내일 3차전을 갖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오전 중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겠고 한낮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충남은 오전에, 서울, 경기는 오후에 일시적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